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게임 이펙트의 아르카드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펙트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저번에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영상 자르는 법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젤다의 전설의 한 부분을 제가 영상을 잘라왔어요. 뭘 만들 거냐면은 간단하게 이런 피격 이펙트를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피격 이펙트를 시작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구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칼질 이펙트를 넣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피격까지 같이 나오게 하는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칼질, 이 피격 이펙트에 대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이펙트를 보시면은 구성이 이런 뾰족뾰족한 모양과 원형 파장과 스파크 파티클 튀기죠. 그 다음에 이 파편 파티클이 튀겨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밝게 쳐주는 이 뒤에 빨간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뜯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은 이 리소스 제작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이 뾰족뾰족한 것부터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포토샵에 가셔가지고 512 하나를 만들게요. 될 수 있으면은 처음에 맵 작업하실 때는 512 사이즈 정도로 작업을 해주세요. 1024는 너무 크고 이펙트 사이즈, 이펙트 맵에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펙트 텍스처를 1024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최대 512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1024는 정말 방대한 양의 시퀀스 맵을 사용한다던가 할 때 쓰는데 거진 1024를 많이 쓰지 않아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부하가.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1024는 거의 배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512 기초로 지금 아까 이 히트되는 거 만들 거잖아요. 이거 512로 작업하신 다음에 256으로 줄여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256으로 쓰다가 갑자기 고해상도 뭐 512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512에서 시작을 하세요. 어차피 PSD 갖고 있는 거에서 줄이면 되거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 블랙을 깎게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를 만들게요. 이 포토샵 쓰는 방법은 좀 따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만약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포토샵에 대한 강좌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댓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필요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시면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게요. 우선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좀 갈게요.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 밑에 요거가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버튼이거든요. 요 버튼으로 레이어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펙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방사형이잖아요. 이게 정중한 점에서 이렇게 뻗어나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중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리드 세팅을 해놨어요. 이게 윈도우에 가면은 쇼에 그리드가 있어요. 컨트롤 다운표죠. 단축키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세팅하냐면은 여기 세팅에 가면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 단축키로 써서 컨트롤 K가 단축키거든요. 요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네트에 가면은 프리퍼런스, 네, 프리퍼런스 있죠. 여기에서 제네럴 쪽 가면은 컨트롤 K예요. 단축키는. 그러면 여기 그리드가 있어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다 모든 걸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있네요. 가이더 앤 그리드 슬라이서 있죠. 여기에서 이 부분이 그리드예요. 이게 지금 그리드거든요. 이게 원래 회색으로 돼 있어요. 색깔이. 근데 전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거를 128픽셀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두꺼운 선이 128픽셀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512잖아요. 그러면은 128, 128, 128, 128 4개가 되면은 128 곱하기 4 하면 512가 되죠. 512가 되죠. 그래서
우선은 128 기준으로 큰 사각형을 만들고 그걸 4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128 안에서 또 4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전체가 512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512에 256 이게 지금 128이잖아요. 큰 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256, 256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럼 512면 256 사이즈 4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로 더 세부하게 들어가서 지금 이게 128이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28짜리가 44, 16, 16장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이걸 왜 하냐면은 나중에 시퀀스 작업할 때도 뭐 여러 장 갖다 붙일 때도 이게 훨씬 좋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정비율로 나눈, 그러니까 2의 배수에 나눈 텍스처만 쓰기 때문에 128, 그리고 처음부터 하다 보면 32, 64, 128, 256, 512, 1024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비율, 이 비율대로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뭐 맞추기도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원점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이 원점에서 이제 이 텍스처를 이 방사형이 되게끔 이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은 타블렛을 안 쓰고 그냥 작업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깔끔하게 따져 있죠? 그쵸? 제가 쉐입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쉐입들이 다 살아있어요. 안 뭉개지고. 그럼 이 쉐입을 보고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마 컨트롤 A로 누르면 앞으로 나왔나? 이렇게 컨트롤 이거 곰플레이어거든요. 컨트롤 A 누르면 앞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우선은 따라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따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했죠. 우선 대충 딸게요. 그리고 패스 가서 하얗게 칠할게요. Alt 딜리트 누르면은 요 앞에 있는 게 채워져요. 이 앞에 있는 색상이. 대신 반대로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은 검은색이 칠해져요. 여기 지금 검은색이 칠해졌죠? 우리는 요 하얀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Alt 딜리트 누르면은 칠해집니다. 근데 지금 살짝 삐뚤었죠? 컨트롤 T 누르면은 요런 이 기즈모 같은 게 나와요. 이거 트랜스폼 툴인데 이렇게 해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크기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대략 맞춰 볼게요. 이렇게 맞춰서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또 하나 만들어서 다시 펜 툴 가서 이 눈을 누르시면은 껐다 켰다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거든요.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뾰족한 거. 그래서 패스 가서 컨트롤 누르고 패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Alt 딜리트 하면은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서 뭐 요런 모양 만들어 볼까요? 좀 이렇게 짧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런 식의 자 요런 식의 패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 T가 아까 패스 이거 트랜스폼 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갖다 놔도 돼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원점을 갖다 쓸 거잖아요. 요게 지금 이 돌는 로테이션 축의 원점이에요. 얘를 갖다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Alt를 누르시고 스케일을 조정하시면은 요 원점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돼요. Alt 키예요. Alt를 누르시고 스케일을 하시면 원점 축으로 해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방사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안 하시고 다 그리셔도 돼요. 우선은 편하게 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잡고서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다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머지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게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거든요. 합쳐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다시 안 돌아갑니다. 컨트롤 Z 누르기 전까지는 다시 안 돌아가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할 건데
컨트롤 CV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CV 누르면 위치가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얘를 잡고서 이 아까 이게 새로 레이어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끌고 가면은 똑같은 게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똑같은 위치에서. 우선은 한 3개 정도 이렇게 총 4개 나오게끔 만들게요. 그 다음에 다른 애는 방해되니까 끄고 컨트롤 T 다시 눌러서 중점 맞춰주고 돌릴 중점이에요.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뭐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컨트롤 T 눌러서 위치를 반대로, 뭐 요거는 완전 반대로 해준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Alt 눌러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잡고 이렇게 돌릴게요. 자, 그리고 얘네 다 합칠게요. 자, 그리고 그리드를 안 보이게 할게요. 그리드가 지금 있으니까 눈이 너무 현란하죠? 우선은 다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맞춰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더 잡는 거죠. 다시 그리드 해서 이 중앙은 항상 맞추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얘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로테이션. 그러면은 중앙에 맞아야지 이게 잘 돌아가요. 왜냐면 이제 랜덤 파티클에서 랜덤 값을 다양하게 줄 거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중앙 딱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리드 꺼주고 여기 지금 꺼맞춰. 그러면은 이 브러쉬 툴로 바꿔서 검은색으로 바꾼 다음에, 하얀색이죠. 하얀색으로 바꾼 다음에 브러쉬 크기 키워가지고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크기는 그 중가로 중가로 여는 거 닫는 거 있죠. 그 엔터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로 바꾸고, 좀 여기 너무 뾰족한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우선 뾰족뾰족한 건 나왔어요. 그쵸? 이런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가 이제 또 다른 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텍스처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텍스처를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쵸? 외곽이 지금 얘는 샤픈한데 여긴 좀 뿌옇죠? 이거를 왜 넣어놨냐면은 저 샤픈한 텍스처를 그냥 갖다가 쓰면은 진짜 딱 칼처럼 잘려서 나와요. 이게 한 가지 노하우인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진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뽀샷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얘를 하나 만들어요. 또 여기 내려가면은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필터에 가가지고 블러 가신 다음에 가우션 블러라는 걸 줘요. 블러가 흐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여기에 게이지가 있죠. 여기가 이게 이제 강도 얼마나 이렇게 더 할 것인지 강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잠깐만 지우고, 이 끝에 검은색이 들어갔네요.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이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면은 지금 이 레이어 영역에,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새 레이어 만든 다음에 이걸 그냥 하얀색으로 칠한 거예요. Alt, Delete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끝에 지금 블랙 있었던 거 다 없어졌죠? 이거 왜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저 패스에서 저기가 있었구나. 패스에서 스트로크가 있었나봐요. 이 상태로 해놓고 다시 복사해서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를 먹여요. 그러면 이렇게 좀 끝이 뿌얘져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얀 배경에 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발광하잖아요. 이게 블렌드 넣었을 때도 이쁘게 나오고 에드에 넣었을 때도 이 끝이 쫙 잘리는 것보다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라데이션 먹는 것처럼 쨍한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백그라운드를 꺼준 이유는 제가 텍스처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PNG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알트 쉬프트 S를 눌러서 PNG를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스처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간단한 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거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 뾰족한 거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돌렸어요. 정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브러쉬질 해준 다음에 또 뽀얗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텍스처 두 개를 넣을게요. 넣는 거 간단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건 내리고 텍스처가 있으면은 잡고 갖다가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NG는 알파가 들어간 가장 압축률이 좋은 텍스처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알파가 제대로 안 나오죠, 뷰에서. 그럼 잡고서 이 부분 설명드렸죠. 알파의 트랜스퍼런시 해주시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제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줄게요. 네,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뭐 안드로이드 세팅 이런 거는 안 할게요. 어차피 뭐 그거는 실무에서 가서 쓰시는 거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 텍스처 부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이제 메테리얼을 만들게요. 메테리얼 만들 때 저는 이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메테리얼 하고 얘를 add로 쓸 거예요. additive. 그래서 add라고 뒤에다 정해줄게요. 왜냐면 저 텍스처 하나 갖다 add로 쓸 수 있고 알파 블렌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additive는 제가 add라고 쓰고 알파 블렌드는 알파라고 써요. 그래서 파티클 가서 additive. 그리고 이름을 복사를 똑같이 했었죠. 그 이유는 여기서 셀렉트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은 요게 똑같이 이름 뜨죠. 이 편함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 두 번째도 만들게요. 똑같이 메테리얼 이름 똑같이 하고 뒤에 add additive 파티클 additive 그 다음에 복사해 놓은 거 그대로. 네, 이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요 히트 부분의 텍스처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우선은 리소스를 다 갖다 놓고 시작을 하죠. 요 원 만드는 것도 쉬워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올리에서 만들게요. 갖고 들어가실 때는 256으로 줄여서 갖고 들어가세요. 지금 제가 256으로 줄여놨는데 256을 제가 저장할 때 256으로 줄여서 저장했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블랙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고서 요 버튼이죠. 그리드 켜서 그 단축키는 제가 밑에다가 설명으로 다 적어 놓을게요. 포토샵 단축키는.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툴이 있어요. 이걸 꾹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렉탱글이 네모로 되어 있어요. 이걸 동그라미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부터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지금 이상하게 나오죠. 나는 여기에서 크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는 Alt를 누르시고 가운데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정 사이즈가 아니죠. Shift를 누르시면 정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 스트로크를 하세요. 그럼 외곽에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선 처음에 크게 줄게요. 10.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드세요. 새 레이어.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들게요. 그러면은 한 요정도 똑같이 해놓고 한 5짜리? 6짜리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고 이거 스트로크 가서 3짜리 하나 만들게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우선은 밑에부터 작업을 할게요. 그리드 끄고 쇼에 그리드 필터에서 블러를 줄게요. 가우션 블러. 자, 얘는 좀 많이 블러를 줍니다. 그라데이션 줄 수 있게끔 많이 좀 줍니다. 주고 자, 위에 거 저 너무 많이 준 것 같네요.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어느 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 Alt Z를 누르셔야지 계속 돌아가요. 컨트롤 Z 누르면 한 단계밖에 안 돌아가요. 다시 한 8만 줘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위에 것도 줍니다. 대신 위에 거는 더 약하게 줘요. 한 요 정도로. 그 다음에 위에 건 그대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이쁘장한 링 글로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이거 끄셔야지 PNG에서 알파가 빠져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 S를 눌러서 PNG에서 256으로 반 줄여준 다음에 요거를 저장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방식은 똑같이 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알파 체크해주고 똑같이 해서 방식 똑같이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원 글로우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아까 원에서 알트에 델트 해가지고 원을 꽉 채운 다음에 그냥 가우션 블러만 주시면 돼요. 요거는 쉬워요. 자, 우선 요 네 가지만 가지고서 요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얘 만들었으니까 이제 매트리얼 만들어야겠죠? 자, 복사해서 이름 매테리얼에 이것도 애드로 쓰죠. 아이고, 예, 여기에서 링, 그다음에 우선은 애드로 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두운 바탕에서는 애드가 정말 이쁘게 나와요. 밝은 바탕에서는 아니지만은. 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파티클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기본값 위치 000 맞춰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름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텍스처에다가 FXT라고 했잖아요. 이게 FX 텍스처를 줄여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텍스처의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번호를 넣은 거예요. 왜냐면은 히트곤, 글로우곤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번호를 넣은 거예요. 그냥 두 자리만 썼어요. 이게 100번까지는 나갈 일은 없을 테니까 두 자리만 쓴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파티클 이펙트니까 이거는 fx라고 들어가겠죠? fx 히트라고 할게요. 이것도 0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제일 부모 파티클 부분을 안 써요. 그냥 이걸 왜 파티클로 만들어 주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매테리얼을 논으로 해서 아예 없애버리거든요. 그리고 렌더를 체크를 끄면은 이 파티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다 꺼줍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쓸데없는 파티클을 만드냐 하면은 이 밑에다 이제 파티클을 다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히트라고 적어 놓을게요. 히트 01. 이걸 왜 하냐면은 이 밑에다가 파티클 이렇게 쭉 나열을 할 거란 말이에요. 히트 02.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글로우, 그 다음에 링. 점점 늘어나죠. 그쵸? 다 이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파티클이 여기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제 부모의 파티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만약에 이게 없다고 지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씩 밖에 플레이가 안 되죠.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 그래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은 에디터 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라로 파티클 시스템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작업하기가 편해요.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작업하기 편해요. 그리고 이 밑에서 매테리얼 꼭 없애주셔야 돼요. 매테리얼 없애고 시스템 다 꺼버리고 이 위에 기본값으로 놔두면은 부하 안 먹어요. 이거 부하 안 먹는 걸로 제가 다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프로그래머한테.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해요. 한 번에 볼 수 있고 한 번에 작업하는 것도 편해요. 대신 이게 전체가 루핑 시스템의 파티클이면 여기 루프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전체가 한 번만 나오는 시스템이면 이 루핑을 체크를 해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피격이기 때문에 이거 루핑 될 일이 없죠? 그러면은 자,
끕시다. 그리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좀 줄여놓고 보면서 합시다. 자, 우선 하나씩 할 거기 때문에 다 잡고서 요거 눌러주시면은 안 보여요. 이거 Alt Shift A입니다. 제 단축키는 다 적어 놓을게요. 포토샵 때문에 단축키를 설명을 적어야 될 게 꽤 많아질 것 같네요. 자, 우선 히트부터. 메테리얼 넣는 법은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 히트 들어갔습니다. 자, 얘 제자리에서 방사형으로 터져야 되죠. 그러면은 우선 스피드 없어야 됩니다. 안 날아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쉐입 때문에 콘 모양대로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콘 없어요? 이거 쉐입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엄청 떡져 나오죠? 그거는 파티클이 한 번에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 우선 없애고,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파티클 나오게 하려면 버스트를 써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버스트를 써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야 될 건 한 3개 정도? 2-3개 정도만 나오면 돼요. 우선은 2개로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오죠. 라이프 타임을 좀 줄일게요. 한 0.4 정도? 그 다음에 루핑 체크 끄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로테이션을 안 주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랑 사이즈가 다 똑같아가지고 2개가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사이즈 좀 키우고 잘 보이게 요거를 밑에 이 부분 좀 보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 내리고 이제 작업할게요. 우선은 큰 그림을 우선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든 텍스처를 다 한꺼번에 넣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이 모양으로 잘 나오는지. 그래서 로테이션, 자 360 줘서 로테이션 되게끔, 그러면은 다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죠. 근데 지금 사이즈가 똑같아요.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그래요. 3.5랑 4, 3.5랑 5 정도 이렇게 하게끔 나오게끔 만들게요. 자, 요런 식으로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선은 한 그림에 다 나오게끔 만들게요. 시트2 두 번째 거 이제 넣을게요. 얘도 똑같이 루프 꺼주고 라이프 타임 줄이고 0.3 정도 주고 스피드 없애고 쉐입 없애고 메테리얼 갖다 놓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도 로테이션 랜덤을 줄게요. 이게 거진 자동이에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자동화가 돼요. 라이프 타임 원하는 대로 우선 내 생각하는 대로 맞춰놓고, 스피드가 있으면 스피드도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으로 만들고, 사이즈 랜덤 만들고, 로테이션 랜덤 만들고, 이게 자동이 돼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아까 4 정도, 5, 4, 5 이 정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버스트로 해가지고 한번 팍 나오게 해야죠. 얘는 하나만 나오게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저는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파티클 렌더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티클 앞으로 가면은 지가 파티클 사이즈를 줄여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지금 가면은 밖으로 나면 당연히 지금 이 사이즈로 나와야 되는데 내 들어가면 지금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멀리 보고서 작업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 렌더에서 그냥 이거 키워주시던가 1로. 그러면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키울까요? 한 8.5? 이거 왜 이렇게 키웠냐면은 얘를 주로, 그러니까 얘를 그 히트의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의 라이프 타임은 더 적게 줬거든요. 주로 나오는 거를.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주로 나오는 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솔팅 퍼지에서 제가 이건 낮은 수가 더 앞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0 줄게요. 이거 10단위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글로우. 전체적으로 한번 팍 했을 때 번쩍이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메테리얼 놓고 이것도 한 번만 나오죠. 루핑 체크 끄고 여기까지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한 0.3 정도 스피드 없애고,
사이즈 얘는 좀 크게 넣어야겠죠? 사이즈 크니까 한눈에 안 들어올 테니까 여기에서 파티클 줄일 테니까 사이즈 좀 키워놓고 쉐이프 없애고 이미션에서 버스트 하나로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 원형이어서 로테이션 그런 거 줄 필요가 없죠. 자 보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글로우잖아요. 전체적으로 발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우는 대부분 이펙트 작업할 때 제일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마이너스 10 썼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20 정도 줄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링 넣고 얘 켜주고 자 똑같아요. 지금 반복이에요. 이것도 한 번 터지니까 라이프타임 이것도 이거는 조금 줄까요? 45 0.45 정도. 그 다음에 스피드 없죠. 사이즈 8 정도 줘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이 또 안되죠. 렌더에서 맥스 사이즈 키워주고 그 사이즈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기본적인 건 다 넣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갈게요.